안녕하세요. 아동가당 한은경입니다. 저희 4강 진행할 거고요. 4강에서 포데이부터 보시죠. 포데이 1번 문제부터 풀이할 거고요. 이 포데이부터, 4강부터는 중복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설명했던 것들은 넘어가고요. 설명 안 했던 것들 위주로만 설명하면서 정리 한번 하도록 할게요. 1번 아동의 이동 위관 영향이다 했으면요. 위관 영향은 어디로 꼽아요? 비인두로 꽂을 거냐, 구인두로 꽂을 거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4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4개월 미만의 아이다라고 했을 때는 구위관을 삽입하게 되고요. 4개월 이상이다라고 하면 비위관을 삽입하게 돼요. 구위관이라고 하면 입으로 꽂는 거죠. 비위관이라고 하면 코로 꽂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 꽂을 때 길이가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비위관으로 삽입한다라고 했을 때는 코끝에서 귓볼까지, 귓볼에서 검상돌기까지의 길이를 비위관 총 들어가야 할 비위관 길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구위관으로 꽂는다라고 했을 때 구위관의 길이는 코끝에서 귓볼까지, 귓볼에서 검상돌기와 제대 중간 부위까지의 길이를 측정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위관이 일반적으로 호흡 기능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구위관을 삽입한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위관 영향이라고 하면요. 이런 비위관이나 구위관, 비상관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공급하는 것을 위관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위관 영향 할 때는요, 뭘 지켜봐야 되냐면 위관 영향을 공급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를테면 위관 영향을 공급하는 과정에 청색증이나 호흡부전, 구토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의사에게 알려야겠죠. 그리고 위루 영향을 하겠다. 위루 또 같은 경우에는 위관이나 비관이나 다른 방법인데요. 그렇게 위로 영향을 하겠다라고 하면 발작이나 출혈, 누출 등이 이상 증상을 사정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향할 때는요, 어디로 꼽느냐는 그 아동의 개월수와 개월수와 아동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선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튜브를 삽입할 때는 당연히 아이들이 작기 때문에 튜브의 굵기도 작아야겠죠, 얇아야겠죠. 그래서 보통은 크기 같은 경우는 5에서 10cm 사이를 선택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위관의 튜브 길이는 코기, 검상돌기, 배꼽 아래이다? 아니죠. 구위관일 때 코기, 검상돌기, 재화 부위의 중간 부위까지 체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튜브 크기가 너무 크죠. 5에서 10cm라고 했었고요. 튜브의 삽입 즉시 영향력을 주입한다? 아니요. 튜브를 삽입했으면 튜브가 제자리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죠. 엑스레이를 찍어보거나 공기를 주입해서 소리를 들어보거나 청진해보거나 아니면 튜브를 물에 담가본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튜브를 담가보는 것들은 물에 흡입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액을 뽑아서 검사할 수도 있겠죠. 아동에게는 주로 구위관을 사용한다. 구위관을 사용하는 건 4개월 미만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4개월 이전의 영아는 구위관을 삽입한다. 네, 맞죠. 정답 5번이다. 다음 문제요. 영아 산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배가 아픈 거잖아요. 그래서 급한 수유나 과식, 부적절한 수유 자세, 모아 간의 정서적 긴장감, 우유 알레르기, 불내성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이 원인에 따른 중재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영아 산통인데요. 대부분은 이제 수유하면서 갑자기 수유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유를 통해서 복통이 일어날 수 있어. 영아 산통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주냐면 엄마 손은 약손 그거 아시죠? 따뜻한 손으로 복부를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산통이 완화되는 경우가 거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죠. 4번이요. 홍역은 감염성 질환이죠. 전염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홍역 같은 경우에 그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직접 접촉이나 비말 감염, 공기 감염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직접 접촉이다라고 하면요. 그 비인두의 분비물과의 접촉 뭐 이런 걸 통해서 직접 접촉이다라고 할 수 있고, 이 분비물이 공기를 통한 감염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기주의, 비말주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염기간 같은 경우에는요. 발진 3에서 5일 전부터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격리가 필요하다. 전염이 강한 시기다라고 할 수 있어서 이 격리를 꼭 시켜야 되는데요. 격리 중에 아동을 위한 간호중재에서 1번 가피가 형성되면 격리를 해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피가 형성되더라도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까지 그 전염력을 보이기 때문에
발진 5일째까지는 격리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전염 기간 동안에는 호흡기 격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